술 대신에 펩시 제로를 마시니까 살이 5kg 빠졌어. 너무 좋아. 다이어트의 최고의 친구 펩시 제로를 드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열심히 어필하다 보면은 언젠가 펩시에서 광고비 한 10만 원이라도 주지 않을까요? 앞으로 매일매일 방송마다 우리 펩시 제로 라인 맛을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경매와 어울리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드릴게요. 나는 차를 살 때 그냥 딱 이 정도야. 그래, 내가 그랜저 IG를 사고 싶어. 이 정도만 정해놨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옵션이 그렇게 신경 안 쓰이고, 그냥 엔진 좋고 차 멀쩡하고 그냥 기본 옵션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매에 참여 아주 좋습니다. 아까 전에 30분 전에 연락 주신 분은 나 신형 G80을 사고 싶은데 옵션이 좀 많은 차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로수도 좀 적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경매 대행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히 말씀드렸죠. 그런 차는 엔카에서 찾아보시라. 경매장에는 그렇게 고객님이 원하는 옵션의 차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봤자 무진장 비쌉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분도 좀 다른 경매 대행도 알아봤나 봐. 그래서 맞아요. 그 경매장 리스트 보니까 제가 원하는 옵션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런 옵션 나와도 낙찰되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은 엔카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G80 신형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옵션 검색해서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슬슬 제가 일주일에 제가 주말에 하나씩 컨텐츠 올리고 있어요. 중고차 살 때 무슨 도움되는 팁이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슬슬 컨텐츠가 떨어져 가가지고 어찌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고차 사는 방법은 내가 솔직히 다 알려줬어 진짜.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은 어디서 쏘가서 차 살 일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체 앞으로는 무슨 컨텐츠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고민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별 추천 차량? 아하. 자,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유명 유튜버들이 1000만원대는 이 차를 사세요. 무슨 뭐, 절대 사면 안 되는 차 5가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뻥. 자기들이 이번에 매입해왔거나 아니면 자기네 옆 사무실에 있는 애가 뭐 알선으로 이거 좋은 조건 해줄 테니까 이 차 좀 팔아줘. 이런 오더가 들어왔을 때 한 번씩 만드는 영상입니다. 자기가 팔기 쉬운 차. 그래가지고 가격대별 추천차라는 게 없어. 솔직히 말씀드린 그래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모든 차는 그 팔리는 시세 있죠. 그 시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500만원짜리는 500만원 받을 이유가 있는 거고요. 1000만원짜리는 1000만원 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유라기보다는 매력인 거예요. 500만원짜리 차에는 500만원의 매력이 있고 600만원짜리 차에는 600만원짜리 매력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려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중고차는 아반떼와 소나타, 그랜저 외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왜? 창고장 없고 유지비 적고 그래도 그랜저 정도면 폼도 나잖아. 이 세대의 차 외에 뭔가를 추천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원하는 니즈가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원하는 가격대가 다 달라요. 그거를 감히 내가 뭐라고 남에게 추천을 해요? 아닌 거예요. 정말 4천만원, 5천만원짜리 멋있는 차에도 고질병 다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저한테 누가 문의하신 게 4천만원짜리 제규어를 산대. 근데 저는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렸죠. 제규어는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은 알고 계시죠? 하니까 저는 알고 있지만 너무 멋있고 제가 예전부터 원하던 꿈꾸던 차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서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거야. 누구나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대별의 추천 차량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콘텐츠는 저는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부끄러워서 그래. 내가 차마 그 말을 못하겠어. 그거는 남을 뭐라고 해야 돼? 어그로를 끌어서 조회수를 빨아먹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거야. 다른 유튜버, 저는 사실 다른 유튜버들 잘 안 보거든요. 유튜브로 보는 게 무슨 밴드 기타 연주 영상이나 역사 채널 이런 것만 봐요 저는. 그리고 90년대 노래 좀 틀어놔 가끔. 가요 톱10. 다른 자동차 유튜버들은 잘 안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차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유튜버들 방송 봐도 별로 재미없더라고. 얘네는 대체 왜 이런 개소리나 짓거릴까 이런 생각만 들고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안 보는 사람인데, 잠깐만 내가 이 얘기 왜 했더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기 찜찜한 영상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내가 그런 거 말한다고 뭐 재미나 있겠어? 1000만원대 차를 추천 5대 이러면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 말고 혹시 뭐 다른 좋은 콘텐츠 없을까요? 어라, 이 자식 봐라. 잠깐만. 5인승 뱀 모던. 요놈 봐라. 자, 성능지 원본에는 트렁크에 판금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엔카에 성능지 올린 거는 트렁크 아주 깨끗하게 해놨죠. 이게 고인지 아니면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성능지를 속여 먹었다. 요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트렁크에 W 있다고 사실 별건 아니야. 그냥 이거는 교환, 0.5 교환이라고 치면 되기는 해. 그리고요, 여기, 이 사람은 일부러 속여 먹은 것 같은데? 볼까? 자, 상태 점검자의 의견란에 이런 게 있어요. 좌우 도어 쿼터 사이드실 패널에 충격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점검자의 의견란이 비어있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확신범입니다. 일부러 W 하나 빼놨고, 엔카에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판매할 때 한 군데 X 있는 거랑 한 군데 X 있고 W 있는 거랑 보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또 상태 점검자의 의견란에 자신에게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빼먹은 사람입니다. 이 차는 좀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어요. 요런 밝혀야 되는 정보 자체도 숨기는 사람이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저랑 같은 동네 사람이라서 좀 보호를 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확신범이야. 이건 일부러 이런 거야. 요런 거는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정말 미칠 듯이 싸다면 보러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봐봐. 이 사소한 거 하나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봐주겠습니까? 우리 라이브 방송 시청자분들이니까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건 안 돼요. 요건 확신범입니다. 안 보시는 게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원 중고차 보러 갔다가 안녕하세요. 뭐 오늘 연락 주셨나요? 뭐 여쭤보셨더라? 오늘 전화 온 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다행히 친절하게 답변해드렸군요. 야 꺼져! 이랬으면 여기 욕투성일 텐데 와주셔서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 있어요.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들은 제가 댓글 관리 안 해요. 그래서 악플이면 악플, 선플이면 선플,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세요. 이렇게 다 풀어놨거든. 그래가지고 제 영상 보고 저한테 차 사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뭔가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욕은 안 달잖아.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끔 악플이 달릴 때도 있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이 자식 글을 지워봐라! 막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지워서 뭐해. 그냥 다른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뭐. 이러고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수많은 영상들에 수많은 댓글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내가 딱 한 번 댓글 지운 적이 있어. 그거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딱 지웠거든요. 댓글 내용이 뭐냐면요. 씨 닮았네요. 이거였습니다. 여인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차마 내가 그 인간 닮았다는 댓글 보니까 피가 거꾸로 피가 거꾸로 쏟았어. 그거 말고는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심플님 또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엔카에서 딜러분에 입고된 연호를 어떻게 하나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입고된 연호를 차량 보러 가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엔카에서 차를 볼 때 성능지를 딱 찍으면은 밑에 제일 밑에 날짜가 나오죠. 그럼 24년 3월에 들어온 차야? 그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차 3월에 들어온 차 아닙니다. 11월에 들어온 차입니다. 우리가 차를 가져오면은 성능 검사를 해요. 그 국가공인 성능장에서 이 차 상태 어떤지 성능 검사를 하는데 성능 검사지의 유효기간이 120일이에요. 120일이 지나면 재성능을 받아야 됩니다. 재성능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엔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재성능 받았기 때문에 성능지 수정 좀 하겠습니다. 그럼 엔카에서 네 수정하세요 이러면서 수정 권한 주거든요. 그럼 다시 성능지 보고 그 옛날하고 달라진 게 없지? 달라진 거 딱 하나네? 날짜만 달라졌네? 이러면서 요 날짜를 수정합니다. 이거는 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규칙이 그런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만 보고는 사실 입고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입고 날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 참. 멍청이 이거를 왜 몰랐지? 보험 이력이 있습니다. 보험 이력. 여기 보면은 자동차 번호 소유자 변경 이력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21년 9월 28일에 소유자 변경이 있었네? 나 이거 11월에 가져온 차인데? 나로 변경된 게 안 나오네. 이게 원래는 23년 11월 소유자 변경이라 나와야 되는데 가끔 하나씩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 못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른 차 한번 보자. 원래는 나와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안 나올 때가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요 차는 내가 1월 달에 가져왔거든. 보험 이력 한번 볼까? 소유자 변경 이력. 봐봐, 맞잖아. 24년 1월 31일 소유자 변경이라고 돼 있죠. 보통은 이게 상사에 들어온 날짜입니다. 근데 열에 하나 정도 요게 안 나올 때가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요. 여기를 봤는데 만약 21년이나 22년이라고 말도 안 되는 날짜가 적혀 있어. 그럼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구나 생각하면 되고, 여기를 봤는데 한 4, 5개월 전 날짜가 있어. 그럼 아, 이때 들어왔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아. 여기 보면 돼.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없을까? 차량 등록증을 보면은 입고 날짜가 나옵니다. 차량 등록증을 보면 우리가 차를 사오면 상사 매입이라고 해가지고 상사 이전을 하거든요. 상사 이전된 날짜로 차량 등록증 날짜가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봐도 되고. 또 뭐가 있을까? 딴 건 모르겠다. 보험 이력 보세요. 제가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뭔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거의 확실해. 열의 9은 이걸로 확인 가능해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조회수 옆에 I를 누르니까 I 최종 등록일 이거는 그거야. 엔카에 등록한 거예요. 엔카에 등록. 자, 또 하나 보여드릴까? 이거 내 차인가? 자, 제네시스 GV70이에요. 이 차를 제가 판매한 차입니다만 1월 31일 날 가져왔어요. 1월 31일 날. 근데 아까 성능 검사는 120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엔카 같은 경우는 내가 판매글 등록을 하잖아. 2달 지나면 판매글이 내려가요. 얘는 유효기간이 60일이야. 60일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엔카에 전화해서 아, 나 그거 안 팔렸으니까 다시 등록할게. 다시 등록 좀 해줘. 요청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최초 등록의 날짜가 바뀌게 되는 거야. 4월 8일로. 이 차 근데 내가 언제 팔아? 아, 올리고 바로 판 거구나.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30일 날 가져와가지고 뭐 언제야? 상품화하는 데는 일주일 걸렸지? 그러니까 한 2월 8일 날 올린 거야. 엔카에. 근데 2개월 지나도록 안 팔려가지고 4월 8일 날 재등록을 한 거야. 그래서 재등록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팔렸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시기를 놓치면 연락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 차 여기 찜 4라고 돼 있죠. 2달 동안 찜 거의 한 100 정도 올라갔던 차예요. 이게 왜냐면은 GV70의 옵션도 나쁘지 않아. 파퓰러 패키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거든. 근데 판매가가 3,300만 원이었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GV70 옵션 괜찮은 차 완전 무사고 3,3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딴 이유는 키로수가 많았기 때문이야. 15만 키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는 거야. 이 차 괜찮을까? 이 차 괜찮아 보이는데? 이 차 사고 싶은데? 하면서 점점 찜이 늘어나는데 가져온 지 한 보름, 한 달 이때까지는 연락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넘어가니까 연락이 뚝 끊겼어. 이게 왜냐면 사람들 생각이 똑같아. 이 차 되게 싸 보이는데 왜 아직까지 안 팔렸을까? 뭔가 문제 있는 차일까? 이러면서 점점 연락이 줄는 거야. 그랬다가 판매글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다시 찾기 시작하지. 아우, 내가 이 차 살걸. 아우, 왜 사라지지? 이 차 살 걸 그랬다. 팔렸나 보다. 이러다가 다시 다음날 판매글이 올라니까 바로 연락이 온 거야. 아, 제가 살게요. 저 그날 연락 3통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올게요라는 사람이 2명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올게요 하는 분이 계셔서 바로 팔았어. 아, 근데 그분 되게 재밌었다. 차값을 뭐 현금 입금하실 거예요? 할부 쓰실 거예요? 하니까 입금할 거래요. 그래서 예, 계좌번호 드릴게요. 입금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좌로 거래하면 좀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러더니 5만 원짜리로 이전비 포함 3,600만 원을 다 준 거야. 근데 개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세봤잖아.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다 세고 3,600만 원 세는데 아우, 진짜 너무 힘들었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걸로도 알 수가 없어요. 보험 이력 봐야 돼. 그게 제일 쉽고 간편한 길이에요. 딜러님 판매 중인 더뉴 스포티지 않은 차량 상태가 어떤가요? 여보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파는 차를 다 좋다고 하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몇만 킬로? 내가 2대 정도 팔고 있을 텐데 14년식이. 자, 거기에 있어요. 제가 파는 차량, 연식 있는 차량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 외관은 제가 그렇게 크게 작업을 해놓지 않아요. 잔기스 정도는 어느 정도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차 보러 와서 딱 보잖아?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라는 말은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내부에 문제 있으면 그런 건 고쳐놓는데 14년식에 10만 킬로 탄 놈이 있고 15만 킬로 탄 놈이 있어요. 10만 킬로 탄 놈은 제가 가져와서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광택만 내놓은 차량입니다. 저도 차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놔. 뭐 고친 게 있으면 적어놓거든. 15만 킬로 탄 차도 마찬가지 광택만 내놓은 차량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연식 가격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니까 만약에 요 정도 가격대의 차들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셔서 보시고 좀 생각해보고 오셔도 되고 막 그런 거야. 저는 오신다고 해서 아니, 이 사람 왔으면 차를 사가야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다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써 있는 가격은 아니야. 이거는 700만 원에 팔고 있고 얘는 830에 팔고 있어. 50만 원씩 빼가지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디 문제가 있는데 숨기고 팔진 않습니다. 제가 아는 문제가 있으면 저는 고쳐놔요. 근데 얘네 둘은 내가 가져왔을 때 큰 문제는 없었어. 그러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되는 차고요. 물론 10년이 됐고 키로수도 10만, 14만이니까 신차 대비 컨디션은 나빠져 있겠지. 다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가격 대비, 연식 대비 엔카의 다른 매물들 파는 거랑 비교했을 때 무엇 하나 꿀리는 건 없는 차다. 그리고 내가 받을 것만 받지 안 받을 걸 막 이렇게 썩이면서 받는 사람은 아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러 오세요. 그리고 이런 거야. 자, 엔진과 미션은 나도 알아. 왜냐면 나도 시험 중에 좀 해봤기 때문이지. 문제가 있었으면 그런 거는 성능제 나옵니다. 다만 DPF, EGR 이런 건 난 몰라. 이런 거는 주행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DPF가 막히거나 하면 엔진 경고등이 뜨기는 해. 그런 거를 그냥 진단기 꽂아가지고 지우기만 하고 파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최소한 저는 그런 짓은 안 해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DPF도 아마 괜찮을 거야. 이 하체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성능 검사할 때 리프트를 띄워보기는 해요. 근데 뭐 사실 내가 성능 검사할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어. 제가 차를 사올 때에도 하체를 보진 않습니다. 기어 들어와서 보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하체 부식 같은 경우는 연식 있는 차 우리가 매입할 때는 아무런 신경을 안 쓰거든. 근데 구매자들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하체 부식 있는 차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뭐 EGR은 다 몰라. 이거는 진짜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보이러스님도 하나 알아두실 게 연식 됐잖아, 가격 싸잖아. 너무 완벽한 차를 찾다 보면은 찾을 수가 없어. 그런 거 나도 모르는 거야. 요런 거 만약 문제 있으면 조금 수립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속이고 팔진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잖아. DPF나 EGR 나 몰라. 이런 거는 나는 아는 거는 누유나 엔진이나 미션 상태 요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기출님 말씀 잘하셨다. 원하시면 리프트 띄워드립니다. 와가지고 리프트 띄워가지고 나도 모르니까 같이 이렇게 봐. 오, 차 밑에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경기과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뭐 문제 있어요? 문제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러거든. 우리가 무슨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헤 문제 있어도 모른 척해? 이러진 않아. 문제 있으면 알려줘. 그래야지 나도 고치고 나가지. 그런 거죠. 뭐 하여튼 리프트를 띄워는 드리는데 그게 있어요. 내가 이 차의 외관도 봤고 엔진 소리도 들어보니까 괜찮아. 살짝 밟아봤는데 미션 충격도 없는 것 같아. 다 마음에 들어. 다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약할까? 계약해야지. 근데 리프트만 한번 띄워볼까? 이런 건 괜찮아요. 그래서 리프트 띄워봤는데 뭐 하부 부식도 없고 누유도 없는 것 같고 여기 경기카 아저씨가 말하는 거 들어볼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계약합시다. 이 상황이면 리프트를 띄워드립니다. 근데 리프트 띄웠는데 너무 멀쩡해. 아주 광택이 반짝반짝 아름다워. 너무 진짜 티끝 하나 없어. 근데 딱 내리고 나서 그럼 생각해보고 다음에 올게요. 이러면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런 겁니다. 리프트 띄우는 건 나도 부탁해야 돼. 아이, 사장님 출고할 건데 리프트도 띄워보고 좀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나 보고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다 멀쩡하고 완벽한데 그렇게까지 해놓고서는 다음에 살게요. 안 돼. 그건 안 돼요. 모든 게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 이 점검만 하고 이것까지 괜찮으면 계약서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리프트 띄워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주행도 해요. 시험주행도 필요하시면 하는데 시험주행 못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땐 못 나가고 시험주행을 고객님이 운전하고 싶으시면 보험 가입해야 돼요. 보험료 6,800원입니다. 보험 가입하기 싫으면 내가 운전할 테니까 조수석에서 보세요. 이럴 순 있어. 뭐 조수석에 있어도 엔진 파워나 미션 충격이나 이런 건 다 느껴볼 수 있거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 퇴근 시간 걸리면 시험주행 못해요? 애초에 시험주행을 할 의미가 없어. 꽉꽉 막혀가지고 뭐야 시속 10km로 가는데 무슨 시험주행을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잘 맞춰 오셔가지고 뭐 낮에 오셔가지고 비 안 오고 맑은 날 이럴 때 오시면 시험주행도 해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는 편하게 여쭤보시면 되는 겁니다. 1인 신조 차량이죠. 한 명이 쭉 타던 차입니다. 근데 2019년부터 자차를 뺐어요. 왜 뺐을까요? 나 이 차 많이 탔고 사고도 안 낼 것 같은데 자차 비용 아깝다 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차 미가입은 요거 보면 돼. 성능지에 별다른 내용 없잖아요.
자차가 미가입이면 어떻고 자차 가입이면 어떻습니까? 자차 미가입이 찜찜한 거는 요런 골격사고까지 막 나고 X자 많을 때 이 차가 얼마짜리 큰 사고가 났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보험 내역을 보고 싶은 것 뿐이야. 근데 이 차는 그냥 단순히 휀다 하나 교환 있죠? 이러면은 보험 내역 안 봐도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휀다 하나 교환 있네? 딴 데는 교환 없네? 뭐 별일은 없었겠구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도 자차 안 들고 탑니다. 안전운전 하니까. 내 차가 신차였으면 자차 들었을 거야. 근데 20만 킬로 탄 중고차 타고 다니는데 뭔 자차를 들어가 아깝게. 1년에 30만 원씩 내가 자차 안 들고 탄 게 10년이거든? 그럼 난 이제 사고 한 번 나도 자차 안 들은 만큼 뽕 뽑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성능지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자차 미가입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JS3님, 보험사고 이력 있는데 성능 기록은 너무 깨끗하네요. 어떤 보험사고 이력이 있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있네, 미확정. 3월 25일 미확정 사고가 있고 성능지는 완벽하군요. 이 차 성능지 원본 한번 볼까? 없음. 얘 완전 무사고 맞아요. 보험 이력인데 미확정이잖아요. 이 미확정 보험 이력이 얼마짜리인지까지는 모르겠다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파는 차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팔고 있는 벤츠 E클래스입니다. 요거는 지난달까지 제가 타던 차예요. 요 차의 보험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은 24년 2월 20일 날 빵원 미확정, 23년 12월 20일 날 110만 원 수리비 요런 보험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짜잘한 것들이 있죠. 근데 요 차 성능지를 보면은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가 맞고요. 아까 짜잘한 보험 이력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긁어먹어가지고 도색하거나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 올해 작년 12월하고 올해 두 번 사고가 났죠. 미확정 그리고 여기 100만원. 이건 뭐냐? 주차돼 있던 내 차를 누가 나가다가 긁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 이거 그냥 거시기 미수선 처리할 테니까 알아서 보상금 주세요 해가지고 돈 받았어. 12월에는 110만원 받았고 2월에도 110만원인가 받았어. 이 차 나 돈 많이 벌어준 차요. 아주 효자야. 이런 식으로 보험 사고 내역은 있지만 성능지에 표시할 정도의 교환은 아니다. 이런 차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세고 셌습니다. 우리가 믿을 건 성능지 원본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범퍼 있지, 범퍼. 범퍼는 100번을 교환해도 완전 무사고야. 범퍼는 교환해도 뭐 그런 교환 단순 교환으로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퍼를 교환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이드 미러가 깨져서 그거를 보험 처리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디 긁혀서 도색했을 수도 있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통해서 차를 사시면 안 돼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우리가 제 방송을 보는 이유는 이 차가 멀쩡한 차인지 확인해서 내가 직접 딜러와 차주와 연결이 돼서 실제로 거래를 하고 이 차를 싸게 사기 위함입니다. 저는 알선 거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차야말로 저를 통해서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는 캠핑카에 대해선 개뿔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잘하는 거면은 좀 수수료 받고 가서 봐주는 건 맞아. 근데 캠핑카의 옵션이니 우리 개뿔도 모르는데 내가 가서 봐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요 차가 실제 차주가 파는 게 맞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나 이 차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전에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한번 봐드리지 않았던가요? 봤던 것 같은데 이 차? 큰 문제 없었던 차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요 차가 지금 1480 써있죠? 저를 통해서 사시면 1480 이상 줘야 됩니다. 그래도 저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직접 연락해서 사세요. 그럼 되지. 그게 제일 싸지. 이 차의 상태가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몰라서 걱정이다. 진단평가사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저보다 훨씬 차 잘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데리고 가면 돼. 소정의 수수료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이 안 좋으면 풀할부 중고차 구매가 안 됩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 개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게 있어요. 할부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근데 이런 거야.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경우를 봤는데 2,900만 원짜리 G80을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부대 비용까지 해가지고 3,200 정도가 필요했어. 근데 할부 조회를 해보니까 이 차로 나오는 할부 한도는 4,000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 분의 신용도 때문에 3,000까지밖에 할부가 안 된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분은 풀할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칩시다. 그거는 풀할부가 돼. 왜냐면 이분의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용도가 좀 안 좋더라도 풀할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비싼 차는 안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굴러다니는 그랜저 HG 2.4들은 엔진 문제가 거의 터지질 않아요.
엔진 문제가 있었던 차들은 이미 다 리콜을 받았을 것이고, 리콜 안 받은 차도 엔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리콜을 안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랜저 HG 2.4도 많이 팔아보고 3.0도 많이 팔아봤어요. 판매자 입장에서 판 다음에 뭔가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했던 기억은 없는 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4나 3.0이나 뭔 차이가 있나?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랜저 HD를 좀 오래 탔지만 2.4를 탔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죠? 2.4가 조금 연비가 좋아. 3.0이 조금 힘이 좋아.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이슈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유튜버들을요, 그랜저 2.4는 절대 사지 마세요. 3.0이 좋아요. 어그로성, 조회수 뽑아먹기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굴러다니는 애들은 큰 문제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이스니님, 어떤 차길래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볼까? 보자. 진짜 사면 안 되는 차면 좋겠다. 나는 그런 차가 좋더라. 봅시다. 전유 그랜저 프리미엄 초이스. 이런 차는 왜 사면 안 될까? 일단 사고차겠군요. 사고차일 것 같은데? 아, 이런 차는 사시면 안 돼요. 성능치 공개를 안 했잖아? 일단 그게 있어요. 성능 점검이든 보험 이력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공개가 안 돼 있는 시점에서 그 차는 아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살펴볼 것도 없는 게, 이 차 3월 13일 날 들어온 차거든요. 지금 이제 한 달이 됐잖아. 한 달이 되도록 성능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차는 차 가격이 500만 원이더라도, 500만 원이면 사야지. 500만 원이면 사고, 1,500만 원이더라도 보실 이유가 없는 차입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런 차들만 팔 것 같다, 느낌이. 그치? 죄다 이런 차만 팔 거야. 그치? 딱이지. 성능 공개 안 돼 있고. 딱이지. 성능 공개 안 돼 있고. 이 분은요, 현재 판매 중인 차를 보니까 진단차가 3대, 한 10몇 대 된 차 중에 나머지는 다 미진단차고, 미진단차는 전부 다 성능지 공개를, 얘는 했네? 얘는 했어? 얘는 별게 아닌가 보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차 몇 대 봤는데 성능지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놈이에요. 그런 놈. 그렇게 생겨먹은 놈. 사고차만 전문적으로 매입해가지고 좀 가격만 좀 싸게 해놓고 호구 하나 걸려라 이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여긴 또 보험을 빼놨네. 참, 어쩌다 이렇게 될까, 사람이. 이런 짓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근데 한 놈만 걸려라 이러면서 그런 차들 위주로 매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아까 보면서 좀 옛날 딜러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오래된 옛날 딜러였어요. 뭐 그렇습니다. 저런 차는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데이비드님, 계약할 때 입금 계좌명, 의자명과 자동차 등록 소유자명이, 그쵸? 이거 매매 상사에서 구입하시는 거죠? 매매 상사로 이전이 되면은 그거예요. 그 상사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등록증상에 상사 대표명이 써있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매매 상사에서 차대금 받는 계좌가 대표님 명의의 계좌예요. 이거는 거의 99%? 1%가 있을까? 그냥 다 대표님 명의 계좌야. 근데 내가 계약하면서 돈을 입금하는데 대표님 명의 계좌가 아닌 곳으로 넣는다? 글쎄요. 가끔가다 그런 거 돈 들고 튀는 딜러들이 아주 가끔 하나씩 있어. 정말 인생 막장들. 그렇기 때문에 상사 계좌로 넣어야 돼. 우리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상사명도 써있어. 미든모터스라고 다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등록증상에 있는 이름 그 계좌로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금 뭐 10만원, 20만원은 딜러가 본인 계좌로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해. 혹시나 계약 파토 났을 때 사무장님한테 뭐 계약금 들어온 거인데 저 주세요. 이러기 좀 뻘쭘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약금 몇십만 원에 대해선 본인 계좌로 받는 딜러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차대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등록증에 써있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계좌로 넣어라? 이런 경우 없어요. 그런 거는 안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관우님. 2,500짜리 차면 딜러는 어느 정도에 매입하냐? 인기 색상? 이거 영업비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2,500짜리 차를 진짜 상태 깔끔하다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2,300에 매입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손볼 게 없고 상태 완벽한 깔끔한 차라면 2,300 정도에는 매입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완벽한 차가 없어. 우리가 실제로 나가보면은 깎아야 될 게 많아.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2,200 정도에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나가봤더니 문짝이 하나 교환일 수도 있는 거고, 어디 누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끓어먹힌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다고 보면 돼. 그래가지고 실제로 완벽하면 2,300에 매입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이런 오해를 할 거야. 아니, 저거 저 자식 2,300에 산 차 2,500에 팔아먹으면 차 한 대 팔아서 200 남는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도 차 가져올 때 뭐 상사 이전하면서 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좀 있어.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인 뭐 광택이나 판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몇십만 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또 우리가 헤이딜러에서 이게 매입하잖아. 헤이딜러에 내는 수수료도 있어.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고, 실제로 이 차가 어쩌면 2,500에 못 팔 수도 있어. 내가 차를 사올 때, 이 차를 엔카에서 지금 어느 정도에 팔고 있구나 라는 대략적인 시세를 아는 건데, 이 차가 실제로 2,500에 팔리겠구나? 거기까지는 솔직히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2,300에 매입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거는 뭐 한 130, 140 정도 남겠지, 요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실제로는 가져와서 한 두세 달 걸려서 팔잖아? 30만원, 40만원 남는 경우도 허다해요. 오히려 손해볼 때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많이 팔아봤어요. 실제로 2,500에 팔리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치면은 진짜 저는 2,300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볼까? 보자. 며칠 전에 우리 구독자님께 사온 차입니다. 제가 현재 1,150에 팔고 있는 차예요. 요 차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 사왔습니다. 지난주인가 한 열흘 전이가 됐는데, 4월 당시의 가격이 제가 원래 처음에 말씀드린 가격은 9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몇 가지 좀 감가상이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고객님께 설명드리고 850인가 드렸던 것 같아요. 840인지 60인지 헷갈려. 대충 850 드렸어. 그럼 내가 850 주고 와서 1140에 파니까 내가 300만 원 남겨먹냐? 그러지 않아요. 요 차 가져와가지고 수리한 게 많아. 누유 수리에만 한 50 얼마 들었고, 외판도 몇 판 했고, 여러 가지 수리비로 거의 한 돈백 들었어. 거기에다가 우리 상사 이전 비밀문이 있잖아. 그리고 나는 이 차가 1140에 팔리지 않을지도 몰라. 안 팔리면 또 한 2, 3일 있다 1130으로 내리고, 안 팔리면 또 한 2, 3일 있다 1120으로 내리고, 그게 내리다 보면은 차가 팔릴 거야. 근데 이 차는 왠지 금방 팔릴 것 같네. 찜이 벌써 5개나 붙어 있네요. 엊그제 올린 차인데, 엊그제는 1150에 올렸어요. 근데 한 2, 3일 안 팔려서 제가 오늘 10만원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게 운 좋으면 150 남는 거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싸게 팔리면 50, 60이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합당한 가격 언제나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내가 좀 안 팔아보고 모르는 차를 가지고 어쩌면 낮은 값에 제시한 차도 있을 수도 있어. 다만 이건 있어. 내가 낮은 값에 제시를 할 때에는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혹시 잘못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헤이딜러든 뭐든 여러 군데 비교를 해보시고, 혹시나 제가 괜찮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담감가는 안 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요. 지금 이 차를 저한테 판 고객님이 현재 이 채팅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고객님께도 그런 거 다 알려드렸고요. 제 생각엔 이 차 한 1,100 정도에 팔릴 것 같아서 900만 원 말씀드렸는데, 조금 수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감가해야 돼요. 하간 50 정도 깎아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래요. 국산차, 현대 기아차 한 1, 2천만 원 정도 하는 차는 이 차가 엔카에서 팔리는 시세에서 한 200 정도 낮은 값에 팔 수 있다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합당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마진이 남아야 되는 거고, 그 마진이 엄청나게 과다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데요. 다만 10만원, 2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드는 건데 그거를 1, 200만 원을 깎는 놈들이 있어. 그런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행복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